것 같아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떨어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현철 소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네.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클은 크게 변화 없이 이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락 기간은 한 5년에서 5년에서 6년 정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턴을 할 때도 안정기가 1, 2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이상 지난 뒤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5, 6년 계속해서 7, 8년 보셨고 근거 먼저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보십시오. 5, 6년 정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뭐 그거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가 부동산 가격 얘기를 할 때 2010년도의 경험, 10년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전망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근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역시.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매수자들은 어떤 상황이 돼서도 집을 안 사요. 안 사게 되고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관망으로 뒤로 미루는 거죠. 더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 근데 그때 가면 또 떨어지겠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미분양이 어느 정도 이제 보통은 분양 이제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 해서 보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3만 채 전후로 해서 이제 꼭지점을 찍게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천 이 정도 이제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매수로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게 소진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클 기간을 보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역시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사이클의 바탕을 둔 얘기라고 5, 6년 정도 그리고 5, 6년 지켜봐야 될 건 미분양이다. 그렇죠. 미분양이 우리나라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군요. 그럼 이광석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무주택자 대 어떤 시기 뭐 이렇게 딱 뭐 몇 년 이렇게 뭐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소장님 사이클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사이클을 주식시장도 있고 부동산도 하니까 이 사이클을 보는데 사이클이 최근에 좀 짧아졌다는 거. 그 지점이 좀 이게 항상 시장이 변하잖아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여러 그러니까 제 의견은 계속 친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시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변화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다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만한 사람들이 시장에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사기 시작하면 떨어질 때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바닥이에요. 그때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 있고 7년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시장의 변화. 대신 가격이 빠져서 살만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회복한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을 잘 보시면 뭐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취득세만 안 바뀌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바로 살아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하락폭이 클 수 있어요. 과거에는 떨어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거래가 의외로 빨리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사실 쉽지 않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사실은 사기 시작할 때인데 그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보기에 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약간 변수 같은 게 아까처럼 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좀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확 또 낮추거나 이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또 그때 확 회복할 수가 있겠죠. 사실 금리 문제 뭐 내년 하반기 중후반기에는 뭐 내린다는 얘기도 지금 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김효선 소장님 연구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광수 의원님이랑 약간은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은 미분양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좀 심각하죠. 중공업 미분양도 적체되기 시작했는데 전 서울시장은 약간은 다르다고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상반기 때 미분양이 적체된 것도 좀 성격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메리트 없는 이런 거 위주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공급으로 나오기가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70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 이 계획이 그냥 발표가 된 거지 이게 입주 물량 기준이 아니라 거의 인허가 기준으로 5년 동안 그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서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는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이제 뭐 취득세 부분이든 뭐 금리든 이런 게 좀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좀 공급이 부족하는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은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좀 고민일 것 같은 부분이 지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뭐 생각했던 대로 되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게 거래가 이렇게까지 안 되면 사실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부족해지잖아요. 거래가 되던 게 지금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종부세 관련된 완화가 지금 세제 개편안에 나왔지만 뭐 어느 정도 협의돼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그것도 좀 세제가 덜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지금 대출 부분 중에서 DSR은 건드릴 수 없을지라도 그렇죠. 지금 15억을 초과되는 주택들이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의 개정 필요 없이 뭐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무작정 몇 년을 계속 기다리라고 말하기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사실 주택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차를 놓친 거거든요. 근데 다음 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몇 년을 계속 기다려라 더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향을 살펴보면서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최적의 시점을 찾는 건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한 번 사면 쉽게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때가 중요하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볼 때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죠.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치는요.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좋은 지역은. 거기서 어떤 차별점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실 때 저는 웬이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좋은 시점이 오고 있다. 근데 그 좋은 시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하락할 때 거래량이 회복하면 가장 최적인 시점이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때 나의 그 감당할 만한 수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가격대가 왔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왔는데 더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또 그 점이 오면 그때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꼭 지금부터 더 열심히 보셔야죠.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오히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오를 때는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 책도 잘 팔려요. 근데 가격이 제가 요즘 책 내는데 책 하나도 안 팔려요.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가격 빠졌다고. 좀 반대. 책 쓰고 있는데 선생님 안 팔려요. 안 팔려. 천천히 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돈 벌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시점에 왔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고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전 네. 좋은 시점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제가 영원히 가격을 빠진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상처를 많이 폭난 농작을 아니 저는 그 애널리스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정해주는 건데 뭐 저를 뭐 폭락이 뭐 이렇게 별명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과거에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오히려 되게 좋은 시점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현찬 소장님.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광수 위원님처럼 이제 웬 진짜 저는 사이클 사이클. 예.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하면 입지거든요. 네, 원래. 저는 입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는 이제 극 현실주의자거든요. 이제 사람들을 제가 거의 대부분 만나면은 이제 거주 개념이냐 바이 개념이냐 저는 거의 100% 바이 개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우리 바꾸자 투기하지 말자 백날 해봤자 안 바뀐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이용하자 이제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 이거에 포함된 거는 뭐냐면 언제 해야 됩니까? 네. 뭐 언제 올라갑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거주 개념이 아니고 바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이 개념으로 집을 마련하는 시점을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지방 그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클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이제 지금도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을 끝까지 노리겠다. 그러면 저는 7, 8년 참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싶습니다. 그 김효선 연구원 사실 청약이나 뭐 그런 분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퓨리타님도 청약을 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뭐 이런 표현도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라는 쪽에서의 조언이 있다면 어떤? 일단은 무주택자 중에서 지금까지 이제 주택을 매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입지가 좋은 건 다들 뭐 동의하실 텐데 동일한 얘기인데 이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사실 청약이 가장 좋은 그 내 집 마련의 수단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가점이 사실 그쵸. 당첨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봤을 때는 뭐 줍줍이나 이런 것들로 청약 당첨된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청약 제도가 일부 완화된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청약은 계속 꾸준하게 좀 도전해 볼 시도를 만한 거긴 하면서. 하지만 네. 그걸로 꼭 매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영원히 내 집 마련 못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되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좀 매입할 타이밍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이 당첨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분양권 전매가 됐을 때 전매 제한이 풀렸을 경우에 전매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더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분양 얘기 많이 하셨는데 미분양이 좀 적체가 되거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로 주택을 매입할 타이밍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경기도도 그렇지만 서울 인근에는 뭐 인천 같은 지역들이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으로 전세가나 매매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축이고 지금 매입가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주택을 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가진 현금 보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부터 좀 전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